지금 최상병 특검법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했죠. 어제는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온 4명의 검사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원석 총장 어제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이제 수사검사 신문도 할 판이냐, 재판할 거냐, 보복 탄핵이다. 오늘 이례적으로 대거 현직 검사장들까지 나섰습니다. 보복 탄핵 중단하라! 이재명을 위한 검사 탄핵 전 국민이 분노한다! 막 가는 거죠.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다.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결국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인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 소환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제 검토해 볼 만한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 얘기했는데요. 허민 기자님. 네. 검사장 포함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례적으로 80명 넘게 야만적 사태다.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지 몰랐다. 성토장이 됐습니다. 저는 정치권 취재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정말 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정말 이 다수의 힘으로 한 정파와 정당이 자기네 뜻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이 형사 사법제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부까지 건드리는 이런 식의 이 무리한 추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황당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장 포함해서 85명이나 되는 분들이 내부망 2%에 여러 가지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호소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당연하다 보고요. 사실은 이게 검사 탄핵, 공직자 탄핵,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위헌, 그리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추진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부 다 뇌피셜이에요. 아니면 수상적인 주장,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마 언론에 무책임하게 났던 일부 언론의 주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탄핵의 재료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앞길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사실은 친명 핵심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는데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도 사석이나 이게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게 나갔을 때 역풍이 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물론 이제 방탄과 대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당심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긴 한데 그 당심을 움직이는 게 결국은 열성적인 지지층, 열광적인 지지층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쪽에 요구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있어서 언제 이것이 완성될지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검사장들 말고도요. 과거 대장동 수사를 총괄했던 이 사람도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그러면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사들 말고 후배 검사들 탄핵할 거면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라는 송경호 부산고검장 당시 국감 때 민주당 발언을 저렇게 받아쳤던 기억도 나는데요. 결국 아까 한동훈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 혼주석 대변인 이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 결국은
판사 탄핵까지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검사들부터 탄핵에 소추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앞으로는 국회에서 과반수만 얻으면 그 정당의 대표 또는 중요한 정치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검사, 판사들 드라마에 나오는 다 히어로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다 가장이고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거대 야당이, 그리고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르는 정당이 저렇게 나를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람도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양심적으로 수사하고 양심적으로 재판한다, 아무리 그런 소신 갖고 있더라도 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시민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틀 전 시청역 사고 이후에 조금 전이었습니다. 중앙의료원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돌진한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한 명 부상, 다친 사람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또 추가 속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 사진이 들어오면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 아하, 여기 70대 운전자가 이제 해당 택시 기사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고 직후에 글쎄요, 이번 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비슷한 취지의 해당 운전자는 또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네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차량이 돌진해서 70대 운전자 급발진이다. 해당 관련 속보 새로운 내용과 영상이 들어오면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 김준욱 대변인님, 이 검사 탄핵을 여당에서는 이거 탄핵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수사 진행 사항부터 막아보자, 이런 취지의 반발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이미 수사 다 끝났고 기소 다 끝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5번의 기소와 4번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슨 수사에 영향을 주고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들 속에서 저질렀던 불법이나 근데 아니면은 위법한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그 후보께서 판사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그러는데 저거야만 따라 비약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거에만 맞따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속보 한 번 읽어볼까요? 그 한 명이 다쳤는데 70대 택시 기사 그 사람은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해당 영상과 사진이 이제 곧바로 저희가 입수를 하면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명은 크게 다쳤고요, 중상입니다. 2명은 경상. 조금 전 일어났던 그 차량 돌진 사고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여기도 서울 한복판 저녁 시간대 벌어진 이 교통사고인데요.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상 1명, 경상자도 발생했고요. 지금이 저녁 6시 17분인데 관련해서 추가 속보 그리고 추가 내용, 관련 사진이 들어오면 저희가 곧바로 다시 한번 해당 주제에 이어지는 중간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7월이 돼서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 속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릴 거고요.